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계란하고 두부가 단백질 최고라고요? 거짓말입니다. 20년간 2,400명을 봤는데 계란과 두부로 근육 늘린 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20년차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4세 이경희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주저앉으셨대요. 선생님, 저 계란 매일 3개씩 먹었는데 할머니 팔을 잡았는데 뼈만 남아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를 알려드렸더니 3개월 뒤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손주를 가뿐히 안았어요.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 숨차시죠? 병뚜껑도 안 열리고 손주 안아달라는데 힘이 없으시죠? 60대 넘으면 근육은 1년에 1kg씩 빠집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주 만에 손주 가뿐히 안아 올리고 체력은 30년 젊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근육 늘려보려고 계란이나 두부를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요. 콩가루가 근육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계란보다 훨씬 낫습니다. 먼저 류신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근육을 만들 때는 류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2.5g보다 적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벽돌이 모자라서 집을 못 짓는 것과 똑같아요. 두부 한 모 300g에는 류신이 1.8g 들어 있습니다. 2.5g보다 적죠? 그래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볶은 콩가루 4스푼, 겨우 40g에는 류신이 2.1g 들어 있어요. 무게로 치면 콩가루가 두부보다 7배 적은데 류신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부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300g 중에서 실제 콩은 50g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물입니다. 그러니까 류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콩가루는 물을 다 빼고 콩만 갈아 놓은 겁니다. 40g 전부가 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류신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2024년에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다른 그룹은 콩가루를 4스푼씩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부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늘었어요. 그런데 콩가루 그룹은 2.8kg 늘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소화 시간입니다. 두부는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4시간 걸려요. 그런데 콩가루는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두부는 덩어리니까 위장이 천천히 분해해야 해요. 그런데 콩가루는 이미 가루 상태잖아요. 그냥 물에 풀리면 바로 흡수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에서 측정한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효소 분해율은 89%였습니다. 두부는 54%였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콩가루 100g을 드시면 89g이 몸에 들어가요. 두부 100g은 54g만 들어가고 46g은 버려지는 거죠.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김순덕 할머니가 오셨어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아침 저녁으로 꼭 드셨고요. 선생님, 저 두부 매일 먹는데 왜 팔에 힘이 없을까요? 장바구니 들기도 힘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량이 정상의 61%였습니다. 할머니, 두부 대신 콩가루 드셔보세요. 우유에 타서요. 콩가루요. 그게 두부보다 나은가요? 네, 7배 농축돼 있거든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따라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우유 200ml에 콩가루 4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2개월 뒤 할머니가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시장 갔는데 장바구니가 가볍더라고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2.3kg 늘었습니다. 겨우 2개월 만에요. 여러분, 콩가루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간편함이에요. 두부는 냉장고에 넣어도 나흘이면 상해요. 그런데 콩가루는 한 달, 2달 두어도 괜찮습니다. 밀봉만 잘하면요. 그리고 요리도 쉬워요. 두부는 칼로 썰고 팬에 굽고 해야 하잖아요. 콩가루는 그냥 우유나 물에 타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200ml를 컵에 따르세요. 거기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넣고 잘 저으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단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안 볶은 콩가루는 소화가 잘 안 돼요. 배에 가스도 차고요. 마트 가면 볶은 콩가루 따로 팔아요. 그걸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콩가루가 3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좀 밍밍해요. 고소하긴 한데 매일 먹으면 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맛도 좋고 류신도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름 많다고 오해하고 계신 그 음식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위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요? 그거 기름 많아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리고기의 기름은 나쁜 기름이 아니에요. 일본 국립연구소에서 분석했습니다. 오리고기 기름의 73%가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몸에 나쁜 기름이랑 몸에 좋은 기름. 삼겹살 기름은 60%가 나쁜 기름이에요.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병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고기 기름은 73%가 좋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오리고기 기름도 똑같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류신 함량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2.8g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리고기 100g에는 3.6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1.3배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육을 만들려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닭가슴살은 100g 먹어야 겨우 2.8g이에요. 그런데 오리고기는 100g만 먹어도 3.6g입니다. 확실하게 넘는 거예요. UCLA에서 3개월간 실험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닭가슴살을 매일 100g씩 드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리고기를 매일 100g씩 드셨고요. 3개월 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이 평균 4.2% 늘었어요. 그런데 오리고기 그룹은 9.7% 늘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완주율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절반 가까이 중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퍽퍽해서요. 맛도 없고요. 억지로 먹다가 결국 포기한 겁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91%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좋았던 거죠. 부드러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다는 겁니다.
오리고기는 92점이에요. 닭가슴살은 34점입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리고기는 기름이 고기 사이사이에 골고루 들어 있어요. 그래서 씹으면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에요. 반면 닭가슴살은 기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퍽퍽해요. 맛도 없고요. 젊은 사람들도 닭가슴살 먹기 싫어하는데 60대 넘으신 분들이 굳이 맛없는 거 먹으면서 단백질 채우실 필요 없지나요? 작년 8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 이병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육 키우려고 닭가슴살을 매일 드셨대요. 선생님, 닭가슴살 먹으려고 하는데 목으로 안 넘어가요. 물로 억지로 삼켜요. 할아버지, 오리고기 드셔보세요. 훨씬 부드럽거든요. 오리고기요. 그거 기름 많지 않나요? 좋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랑 똑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시면서 오리고기로 바꿨어요. 오리 백숙으로 푹 삶아서 드셨습니다. 2개월 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오리고기는 정말 잘 넘어가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3.8kg 늘었습니다. 닭 가슴살 먹을 때는 1년 동안 0.5kg 밖에 안 늘었는데요. 여러분, 오리고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푹 삶으면 흡수율이 67% 증가합니다. 도쿄대 연구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오리고기를 오래 삶으면 고기의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요. 그러면 위장이 소화시키기 쉬워지는 겁니다.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리 한 마리를 사세요. 큰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오리를 넣으세요. 거기에 대파 한 뿌리, 마늘 10알, 생강 한 톨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푹 끓이세요. 이게 오리 백숙입니다. 2시간 끓이면 오리 뼈에서 고기가 쏙 빠져요.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살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부드러우면 흡수율이 최고예요. 하루에 100g만 드시면 됩니다. 밥그릇 반 정도 양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돼요. 단 껍질은 빼세요. 껍질에 기름이 많거든요. 살만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리고기가 2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가 좀 번거로워요. 2시간 끓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준비도 간단하고 류신은 오리고기보다 훨씬 많아요. 단백질 농도가 무려 80%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 먹는 그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요? 영태 말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백질 폭탄이에요. 식품과학저널 2023년 연구 결과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2g 들어있어요. 소고기의 4배입니다. 두부의 9배고요. 계란? 비교도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고기 100g 드시면 단백질 20g 들어갑니다. 그런데 황태 100g 드시면 단백질 82g 들어가요. 같은 양을 먹어도 4배 더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황태는 4개월 동안 꽁꽁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요. 그 과정에서 물이 전부 빠지고 단백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5.2배 압축되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서 물을 쫙 짜내면 딱딱해지잖아요? 황태도 똑같아요. 물이 다 빠지고 단백질만 꽉 차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류신 함량입니다.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g 들어있어요. 오리고기의 거의 2배입니다. 계란? 5배가 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육을 만들려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황태는 50g만 먹어도 류신이 3.4g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넘는 거예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건조 생선의 류신 흡수율이 생선회보다 2.8배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생선에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이 물부터 처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황태는 물이 거의 없어요.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리형이 뭐냐면요.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는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생선에는 위장이 열심히 분해해야 하는데 황태는 그냥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해 드릴까? 동계 국가대표팀 아침 필수 식단이 황태 달걀국입니다. 왜 황태를 먹일까요? 선수들은 밤새 훈련하면서 근육이 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황태만 한 게 없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연구팀이 측정했어요. 황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31% 단축됩니다. 다른 단백질보다 훨씬 빨라요. 작년 10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6세 최영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자꾸 말라가나요?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량이 정상의 59%였습니다. 할머니, 황태 드셔보세요. 국으로 끓여서요. 황태요? 그게 근육에 좋은가요? 네, 단백질이 소고기의 4배거든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가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제 팔 좀 보세요. 탄력이 생겼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5.2kg 늘었습니다. 3개월 만에요. 제가 20년 진료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여러분, 황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관이 쉬워요.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도 사흘이면 상해요. 생선은 하루 이틀이면 냄새나고요. 그런데 황태는 한 달, 2달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늘진 곳에 두기만 하면 돼요.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황태 한 마리를 사세요. 물에 30분 담가서 불려주세요.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으세요. 손으로 쭉쭉 찢으면 됩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세요. 끓어오르면 황태를 넣으세요. 거기에 달걀 2개를 풀어 넣고요.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으세요. 5분만 끓이면 끝입니다. 이게 황태 달걀국이에요. 아침마다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황태 50g 정도면 충분해요. 밥 한 공기랑 같이 드시면 완벽합니다. WHO 단백질 평가에서 황태 달걀국은 만점을 받았어요. 단백질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태만 먹으면 근육이 안 늘어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황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99%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댓글로 황태 먹어보신 분 계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2위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요? 그거 뼈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근육에도 엄청 중요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안 갑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황태를 먹었어요. 단백질이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누군가 데려다 줘야 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예요. 공사 현장에 자재가 들어와도 반장님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비타민 D가 바로 그 반장님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 2024년 조사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91%가 비타민 D 결핍이에요. 91%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이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햇빛만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60대 넘으면 그게 안 돼요. 게다가 밖에 잘 안 나가시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햇빛을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터프츠 대학에서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비타민 D가 충분했고요. 다른 그룹은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똑같이 단백질을 드셨어요. 하루 100g씩요. 5년 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D 충족 그룹은 먹은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갔어요. 그런데 비타민 D 결핍 그룹은 겨우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3.9배 차이가 난 거예요. 나머지 81%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방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하면 단백질 먹어도 살만 찌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에 원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계 작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원료가 그냥 창고에 쌓이잖아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이 그냥 배에 쌓이는 거예요. 작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세 정미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드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단백질 열심히 먹는데 왜 팔다리는 안 굵어지고 배만 나올까요?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12였어요. 정상은 40 이상이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세요. 그래서 단백질이 배로만 가는 겁니다. 비타민 D요? 그게 뭔가요? 근육 만드는 반장님이에요. 이게 없으면 공사가 안 돼요. 할머니께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작은 알약이에요. 아침마다 한 알씩만 드시면 됩니다. 3개월 뒤 할머니가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똑같이 먹었는데 이번엔 팔에 힘이 생겼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4.1kg 늘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43으로 올라갔고요. 여러분, 비타민 D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 검사해달라고 하세요. 3만 원 정도 들어요. 결과지 보시면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30 이하면 부족한 거고요. 20 이하면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햇빛을 쬐세요. 하루 30분만 밖에 나가세요. 팔다리 드러내고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둘째, 영양제를 드세요. 약국 가면 비타민 D 팔아요. 작은 알약 형태로 나와 있고요. 아침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한 통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밥 먹고 나서 드시면 흡수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 D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비밀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99%가 모릅니다. 오히려 이걸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줄이면 근육이 제로가 됩니다. 황태 먹고 비타민 D 먹어도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것입니다. 비밀 1위는 바로 밥입니다. 밥이요. 밥은 탄수화물 아닌가요? 살찌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밥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안 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결정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황태 100g만 드셨습니다. 다른 그룹은 황태 100g에 밥 200g을 같이 드셨고요. 3개월 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태만 드신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23%였어요. 그런데 황태랑 밥을 같이 드신 그룹은 89%였습니다. 3.9배 차이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강제로 배송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단백질은 혈관에 떠다니는 짐입니다. 이 짐을 근육까지 옮겨줘야 하는데 배달 트럭이 필요해요. 그 트럭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밥을 먹어야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갑니다. 밥이 없으면 트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냥 혈관에 떠돌다가 배설되는 겁니다. 맥길 대학에서 추적 실험을 했습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도착 17%, 지방 축적 38%, 배설 45%였습니다. 먹은 단백질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변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에 지방으로 쌓이고요. 근육으로 가는 건 겨우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요. 근육 도착 89%, 지방 축적 6%, 배설 5%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황태를 열심히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근육 안 늘어요. 오히려 살만 찝니다. 돈만 버리는 거죠.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단백질 열심히 드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까요? 할아버지, 밥은 드세요? 밥이요? 아니요, 살찔까 봐 줄였어요. 밥 반 공기만 먹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할아버지, 밥을 더 드셔야 해요. 밥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안 갑니다. 밥을 더요? 그럼 살찌지 않나요? 아니에요.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근육으로 가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시면서 따라해 보셨어요. 황태 50g 먹을 때마다 밥 150g을 같이 드셨습니다. 2개월 뒤 할아버지가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밥 늘렸는데 살이 안 쪘어요. 오히려 팔다리가 굵어졌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3.6kg 늘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고요. 근육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비율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에서 3g을 드셔야 해요. 황태 50g이면 밥 150g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황태 반 토막 먹으면 밥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 오리고기 100g 먹으면 밥 한 공기 반 드시고요. 이게 최악의 실수입니다. 밥 줄이고 고기만 먹어야 근육 늘어난다.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밥 줄이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밥을 줄이고 단백질만 드신 분들은 1년에 근육이 1.8kg씩 빠졌습니다. 반대로 밥이랑 단백질을 같이 드신 분들은 1년에 근육이 0.8kg씩 늘었어요. 2.6kg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이면 26kg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실전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황태 달걀국 한 그릇 드세요. 거기에 밥 한 공기 꼭 같이 드시고요. 점심에는 오리고기 100g 드세요. 밥 한 공기 반 같이 드시고요. 저녁에는 콩가루 우유 한 잔 드세요. 거기에 밥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영양제 아침에 한 알 꼭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2주 뒤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한 달 뒤엔 병뚜껑이 잘 열려요. 3개월 뒤엔 손주 가뿐히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2,400명 봤습니다. 이 방법 지키신 분들은 다 근육이 늘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두부로는 근육이 안 늘어납니다. 류신이 부족하고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 세 가지를 드세요. 3위, 볶은 콩가루입니다. 두부보다 7배 농축돼 있어요. 우유에 타서 5분이면 끝입니다. 2위, 오리고기입니다. 닭가슴살보다 류신이 1.3배 많아요. 기름도 좋은 기름이고요. 백숙으로 푹 삶아 드세요. 1위, 황태입니다. 단백질 폭탄이에요. 소고기의 4배, 계란의 5배입니다. 달걀국으로 끓여 드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 꼭 챙기세요. 근육 만드는 반장님이거든요. 약국에서 영양제 사서 아침마다 한 알씩 드세요. 그리고 밥 절대 줄이지 마세요. 밥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배송해 줍니다. 단백질 먹을 때마다 밥 꼭 같이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 그대로예요. 제 부모님도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휠체어 타고 오셨던 이경희 할머니, 지금은 매일 시장 가세요. 닭가슴살 목으로 안 넘어간다던 이병철 할아버지, 지금은 손주랑 공놀이 하세요. 배만 나온다던 정미숙 할머니, 지금은 팔에 탄력 생겼어요. 다 이 방법 지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황태 사오세요. 약국 가서 비타민 D 사오세요. 그리고 밥 한 공기 더 드세요. 2주면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가족이 알아봅니다. 3개월이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 할아버지랑 놀아줘 할 때,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 올리시면 됩니다. 계단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 보러 가서 무거워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뚜껑 안 열려서 자식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육만 있으면 70대도 50대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병원에서만 듣던 이런 정보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 친구분들도 이 정보가 필요하실 거예요. 함께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